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한국 여자농구의 현실 왜 이렇게 됐나? 이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 팬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론을 끌어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래서 문제가 심화되고 이게 추락의 원인이에요. 여자농구 팬들이 대다수 어떠냐면 자, 소노에서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노농구단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 소노농구단이 해체를 해서 9개 구단 체제가 될 뻔했죠. 근데 이거를 여자농구 팬들 중에 남자농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전 이것도 수준이 낮은 거라고 봐요. 왜? 불러올 나비 효과를 전혀 인식을 못해요. 여자부든 남자부든 사람이 많아서 용품 시장부터 해서 그 시장이 커져야지 그래야 기업들이 돈을 대고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고 은퇴 선수도 갈 곳이 생기고 이런 건데 취업 자리 프로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취업을 꿈꾸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야지 학교 농구부도 많아지고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은퇴 선수들도 은퇴하고 나서 학교 지도자 이런 거로라도 더 체계적으로 된다면 지도자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남자 프로팀이 하나가 해체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자 프로 선수들, 지도자, 그 스태프들 다 해서 몇 명일까요? 프런트에 있는 스태프들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을 해요. 평생 하던 건 농구밖에 없는데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여자부 가겠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죠. 그러면 여자 은퇴 선수들은 뭐 할까요? 그러면 어린 선수들을 딱 봤을 때 은퇴하고 나서 나 진짜 대단한 선수 아니면 20대 때 다 은퇴를 하거든요. 20대 때 은퇴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냥 이거 하면은. 그럼 왜 해요? 안 해야지. 우리가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20대 때부터 억대 연봉 받고 이런 선수는 되게 소수예요. 지금 전체 선수 100명 정도 있는데 억대 연봉자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30대 넘어서도 살아남아가지고 그 연봉 받는 선수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딸 낳으면 농구 시켜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인재풀 없어도 드래프트 안 뽑히는 선수도 있고요. 최저받다가 2년 안에 간두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드래프트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전을 안 하는 선수도 나와요. 이지우 같은 경우는 프로 안 할 거라고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가 그래도 대학에서 잘하니까 프로 데뷔했다가 금방 다시 교직을 택했어요. 이런 선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 거예요. 왜? 어린 농구 선수들이 뭐 억대 연봉자 이거 보고 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요 그 사람보다 당장 재작년에 졸업한 언니들이 더 가까워요. 근데 그 언니들이 나보다 훨씬 농구를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프로에서 잘 될 줄 알았더니 2년도 안 돼서 은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딴 거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뭐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맞아? 이거 해야 돼? 괜찮은 거야? 그럼 딴 길 찾겠죠. 학생들한테 안전 대책도 세워줘야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잘 안 돼도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하겠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될 확률이 더 커. 예체능 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되면 그 다음 그게 문제야.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평생 농구 말고 배운 게 없어. 진작 어릴 때부터 농구 접어야죠. 그게 맞죠. 근데 뭐 그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금 유소년 육성하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지 국가대표보다 지금 학교가 더 중요해요. 이걸 인식을 못해. 어쩌다가 무너진 건지 다 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몇 년 동안 똑같은 소리 해도 처음 듣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똑같은 얘기 몇 년째 하는데 처음 듣는데 그때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컵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궁금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뭐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걸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냥 승질내는 거 보고 후련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거를 30 되고 나서는 쪽팔려서 안 하거든요. 어릴 때 그랬던 게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생기면 다들 뭐 선수들 연봉을 얼마씩 받으면 있다는 소리 나는데 그리고 그 솔직히 말하자고 그 연봉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제가 리그의 운영 구조, 수익 구조 먼저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죠. WKBL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고 선수들 연봉 그냥 모기업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봉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걸 터치를 해. 제가 자꾸 인재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만족해서 몇천만 원 받으면서 어차피 밀려날 걱정은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뛰어가지고 그래 농구 공무원?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자리 안정적인데 굳이 뭐하러 더 열을 올리고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건 개인 선택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 인생에 가타부터 할 수도 없고 간섭도 못해요. 막말로 우리는 걔들 농구하는데 10원 한 장 보탠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부단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할래, 이것도 개인 선택이고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살래, 이것도 개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 유도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유도하는 제도, 잘하면 상 주는 거. 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거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 이거. 그래서 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비슷한 개념, 자본주의에서 채택하는 방식이 자본이에요. 좀 더 성과가 좋으면은 자본으로 챙겨주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연봉 줄이자고 하면 기본급이 있는데, 그럼 뭐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1억 받는다고 쳐요. 그래, MVP니까 김단비를 예로 들게요. 김단비 1억, 김은선 한 5천만 원. 형평이 맞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차피 죽자고 해봐야 얼마 벌지도 못하고 딴 거 하면 더 벌 것 같고, 이거 어차피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진작에 접고 다른 데 알아보러 가자, 이 확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빠져나간 선수 자원은 어디서 메울 건데?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뭔 일만 터지면은 연봉 얘기부터 걸고 넘어지고,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맨날 누구를 물어 뜯으면 되는지 왜 그것만 찾는 거예요? 왜? 그냥 화만 내주면 좋대. 내가 위성우 얘기한다고 위성우한테 뭐라고 한다고 나한테 뭐라는 사람 많았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요. 왜 나는 똑같은 얘기가 두 사람 이상 거치면 말이 달라지는지 몰랐는데 알겠더라고. 중간에 못 알아먹은 놈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 편 제대로 자세히 보세요. 내가 위성우를 지적하고 있는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지적한 사람은 위성우가 아니라 당신들이라고.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당신들이라고. 아니, 선수도 말하자면 그 팀의 최고참이죠. 고아라 선수가 막내랑 몇 년 차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최면이 있잖아, 선배 최면이. 내가 양인영 편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해설자가 차라리 따로 불러서라도 얘기했으면은 나 말 안 한다고. 선배가 그 정도 훈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체면이 있고 가족들 다 듣고, 아무리 사이코여도 가족들 다 듣는 데서는 욕 안 하잖아요. 아무리 사이코여도. 그래, 그건 좀 고쳐달라. 너 감독에서 물러날 일도 없고 더 승진하는 거 말고는 물러날 일도 없으니까 문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화는 좀 근절돼야 되니까 고쳐달라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위성우가 능력이 있는 거라 이런 얘기가 달리지를 않나. 내가 언제 위성우가 감독 그만두고 승진해가지고 단장이나 그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DC의 퍼간놈들 그렇게 얘기했더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어디에? 제가 언제 이소희 1번론에 대해 비판을 했나요? 나 그 일요농구 보다가 댓글 보고 봤네? 내가 1번 시키면 안 된다고 비판한 거는 비판도 아니죠. 현실적으로 특기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신지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은행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으면은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포지션 구분 안 하는 농구, 로테이션 농구 해도 된다. 근데 다른 팀은 그게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키는 작은데도 다 같이 달려들어서 리바운드 잡았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은행이 언제 키가 작았는데요? 그 버젓이 다 아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질 않나. 이걸 어떻게 모르지? 우리은행은요, 지금 위성우 부임 이후로 포인트 가드가 이승하였고요. 포인트 가드 중에 제일 큰 선수가 이승하였고요. 그리고 2번이 박혜진이었고요. 3번이 이명이었고요. 2번, 3번도 높이 안 딸려요. 4번이 국가대표 센터의 양지희였고요. 양지희 나간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들어오긴 했죠. 딴 데서 3번 보던. 그 시절에는 이미 박혜진이 1번 보면서 1번 자리가 다른 팀보다 더 커졌고요. 체이샘이 돌아왔고요. 체이샘 양지희랑 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커진 거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통 센터는 없었죠. 그런데 다른 팀에는 그렇게 대단한 정통 센터가 있는 팀이 배혜윤, 박지수 말고 있나 봐봐요. 있는지. 배혜윤도 솔직히 체이샘이랑 키 비슷하고, 다른 자리까지 보면 삼성이 더 작죠. 그럼 박지수 빼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KB는 반대로 가드가 너무 작잖아요. 대체 언제 우리은행이 키가 작은 적이 있던 거예요? 키도 큰데 다 외곽 포지션 출신이라 스피드도 빨라요. 이 지는 게 이상한 팀이에요. 그리고 다 머리들도 좋아요. 위성우 감독이 똑같은 점을 다른 팀에서 지시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성우 감독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이게 안 보이나 진짜? 그리고 내가 또 나한테 욕하는 것도 또 그거 있죠. 최희진이랑 박지현을 올려치기 했다고. 이거를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전달을 해준다 또. 내가 박지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 팀에 박지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센터는 김소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잡아보라고 했죠.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원큐도 한번 잡아보라고 했죠. 왜? 이정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은퇴했죠. 이하은 계속 아프고.
양인혁 그때만 해도 피로골절 있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던 상황이라서 김하나도 지금 점점 외곽에서 나와서 하는 빈도가 높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실상 센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 버틸 선수는 필요하니까 잡아보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뭐가 틀렸는데 뭘 올려치겠는데 나 언제든지 자를 수는 있는데 내치면은 내친 선수가 다시 데려왔을 때 프로에 있던 그 감을 유지한다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활용 방안은 있으니까 잡아보란 얘기잖아. 최희진도 마찬가지죠. 최희진도 다른 팀 가면은 거기서 잘할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강인슬 빠지면 슈터 없지 않냐고. 잡아놓고 있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김예진이 거기 가기도 전이에요. 잡았으면은 박지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3점 슛률 다시 오를지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슈터들 중에 최희진 정도면 타점 좋은 거예요. 시즌 시작하면 언제 아팠는지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우리은행이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최희샘 국가대표 합류는 했다 그러지만 건강할진 모르겠고 고아라 아프다 그러고 박혜진 아프다 그러고 김단비 그 무리하고 돌아가가지고 진짜 괜찮을까요? 김은선 재활 중이죠. 우리은행 가면 못 뛸까? 그렇게 백업 없는 BNK 가면 못 뛸까? BNK 가면 한 자리에서 3번 자리에서 버텨주는 거 그것만 해도 거기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당장 윤예빈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는 삼성 가면요 윤예빈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건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자고 내가 틀린 만한 게 뭐가 있었는지 그냥 시야가 좁으니까 내가 니들이 볼 때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선수를 내가 고평가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까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을 보고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일본은 키가 작은데도 그런 스타일로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왜요? 사우디나 노르웨이처럼 매장 석유 팔아가지고 우리도 국민복지 다 하면 된다 그러지? 그럼 나보고 개소리 한다 그러겠죠. 우리가 매장 석유가 어딨냐고. 우리가 일본만한 선수풀이 있나요? 일본은 인종 탓에 키는 안 커도 키 작다고 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키가 큰 쪽이 작은 쪽보다 더 빨라요. 육상 단거리 선수들 보면 키 다 커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그 직전까지는 큰 쪽이 더 빨라요. 근데 빠른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성영이나 이소희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스피드라는 재능에서 자기 피지컬의 한계를 극복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은 선수의 장점이 스피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작은데 작아가지고 보폭 좁으니까 느린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선수쯤 되면은 그건 이미 극복이 됐으니까 선수가 됐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작으면 빠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질 않나. 우리나라 여자농구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아직 한중 1위 맞아요.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아시아 아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시아의 맹주였던 어쩌고 저쩌고 타들어가는 거는 그냥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국제대회 출전이나 가능한 게 용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현실도 직시를 못하는 게 그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뭐. 옛날처럼 안 된다고 옛날하고 비교만 하고. 사람이 백발이 성성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눈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거고요. 아무리 어려도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그건 산송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옛날엔 어땠는데 옛날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모르거든. 한다는 얘기가 조건이 같지도 않는데 거기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옛날에 우리가 같은 문제로 계속 실패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나.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방향 수정해서 이 방법으로 가보자 이러면은 보통 사람 정도는 되는 거고요. 옛날에 잘 되다가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데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요. 그건 그냥 바보 천치지 그거는. 근데 압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못 보고 미디어를 읽지 못하는 거죠.